4차 대유행이 지금 진행된 상황에서 좀 신속한 대책이 필요한데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위로금 형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는지 야당에서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거는 국민은 힘든데 국힘은 분열을 하고 있냐. 윤석열 후보가 거품이 빠지고 있어서 그 거품이 이제 최재형 후보한테 간다고 해도 예. 사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조금씩 지지율을 올린 것이 아니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면은 결국은 국민의힘의 내부 후보들이 출마할 때까지 이분들이 뭐 페이스메이커 역할만 하시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주 목요일 세상 가장 핫한 정치쇼 쇼미더 정치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지은 국제대변인, 국민의힘 김재섭 전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두 분 뭐 다른 방송에서 만나보셨나요? 아니, 오늘 처음 뵙습니다. 오늘 처음이시군요. 네. 예. 자, 최지은 대변인 우리 방송 첫 출연이시니까. 네, 처음입니다. 예. 지난 총선에 부산에서 출마하셨다가. 네, 부산 북구 강서구 북강서 을에서 출마했습니다. 예. 한 자릿수 퍼센트 차이로 떨어졌습니까? 네, 8% 정도 차이가 8%. 났습니다. 뭐 부산에서 선전했네요, 그러면. 그런가요?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일단 낙선을 했기 때문에 선전을 하든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뭐 어차피 다들 낙선인들이니까요. 맞습니다. 예. 근데 뭐 낙선 여러 번 하신 분이 또 뭐 야당 당대표 됐는데 뭐. 그렇죠. 네. 3번이나 떨어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자,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할 것은 김재섭 비대위원이 헬스장 방역 지침에 대해서 SNS에 분노의 글을 올렸다. 어떤 글을 올리셨습니까? 제가 이 자타공인 헬스부 장관입니다. 예. 네. 운동 좋아하시니까. 그렇죠. 예. 제가 또 다른 별명이 국민의 짐, GIM, 국민의 짐의 관장 뭐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헬스장 관련돼서 방역 지침 관련된 그 이상한 방역 지침 관련돼서는 항상 문제 제기를 해왔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 모든 헬스인들을 분노로 그 몰아놨던 그 정책이 뭐였냐면 헬스장의 음악 BPM을 120 BPM으로 제한한다. 그 다음에 런닝머신을 6km 이하로만 운영해야 된다. 이게 근데 헬스장을 한 달 이상 제대로 다녀본 사람들은 예. 말이 안 되는 지침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여기 대해서 김호란 그 방역관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이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집단지성을 통해 만들어진 방침이라고 그랬거든요. 도대체 전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도대체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 이 실내체육 업계, 특히 이제 운동 헬스 관련된 업계에 계신 분들이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지난번에 영업 제한도 아니고 영업 정지를 6주 동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그래도 우리 정부가 하는 걸 따라주자. 예. 어쨌든 극복해내야 되니까 우리가 정부를 믿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어려운 운영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침을 따르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심지어 자체 지침까지도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규약을 하고 서로 신고를 하는 방식까지도 이제 막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 없는 정책들을 내놓으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당연히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정부 방침을 따르느냐. 이 정부에 대한 심각한 신뢰 저해 이런 문제 때문에 모든 헬스인들이 너무 화가 났었고 제가 대신 좀 썼습니다. 예. 어제 밤에는 이 자영업자들이 여의도 공원 앞에 모여서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왜 항상 피해는 우리만 봐야 되느냐. 그렇죠. 예.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또 방역 당국도 방역 당국 나름대로도 고충이 있을 텐데 뭐 이렇기 때문에 손실 보상을 좀 세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결국은 또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자, 최지은 대변인, 국민의힘에서 김호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경질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4차 대유행으로 고생하시는 국민 여러분께는 이제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는 전염성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의 요인이 결합해서 일어난 것이고 예. 방역기획관 한 명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사실 이제 방역기획관은 그 방역 전체의 컨트롤 타워 같은 건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김호란 기획관을 해임한다는 거는 지금 오히려 힘을 합쳐야 할 때 힘을 빼서 오히려 가중을 좀 더 준다. 문제를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도 지금 벌써 백신을 맞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짐에 가가지고 빠른 음악에 운동을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혼자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고
또 K 방역은 전 세계적으로도 극찬을 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좀 힘들지만 좀 우리 방역 당국을 믿고 다 같이 이겨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와중에 그 서울시 김도식 정무부시장이 그 코로나 4차 유행은 대통령 탓이다. 일방적인 비난을 쏟아내서 네. 이거는 당 내에서도 좀 비난 여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일단 그 김도식 부시장을 뭐라고 비판하기 전에 예. 사실 민주당도 그렇고 이번에 그 부시장도 그렇고 이게 니 탓 내 탓하면 그 보는 국민들이 어떠시겠어요. 그래요. 지금 4차 대유행 하면서 예. 이 정도의 고강도의 영업까지 이 사실상 셧다운을 하고 있는데 부시장은 민주당 탓이라고 그러고 민주당은 서울시 탓이라고 그러면 그 보는 국민들이 어떠시겠어요. 저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일단은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고 다만 이제 이런 그 논쟁이 일어난 배경을 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이제 오세훈 시장이 상생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좀 자영업자들도 살려가면서 방역하자라는 예. 취지로 이제 진행을 했었고 예. 그 이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이제 진단키트 시범 사업을 하나 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거리두기 개편안 이렇게 두 가지를 시범 사업 단계에서 이제 했고 실제로 실행을 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리고 6월 20일 날 사실상 우리 거리두기 이 방침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4단계로 바뀌고 정부 방침이요. 바뀌면서 서울시의 상생 방역이 사실상 이 진행되지 못하고 예. 위험이 없어졌거든요. 이제 예. 그런 면에서 갑자기 이게 지자체 책임이라는 식으로 돌리니까 여기서 좀 발끈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건 이제 제 변명인 것이고 이게 민주당이든 이 서울 부시장이든 이런 식으로 니 탓 내 탓 하는 게 뭐 정치인으로서도 그렇고 국민으로서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취임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스타트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최근에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네. 일단 한 달 총평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리스크라는 아니 말이 그냥 예, 말씀하세요. 예. 예. 한 달 총평 어떻게? 네. 예. 이제 이준석 리스크라는 말이 최근에 나오는데 예, 아직까지는 예. 이준석은 민주당한테 리스크다. 네, 요게 저의 한 예. 달간의 평입니다. 자세한 건 다시 제가 네. 여쭙기로 하고. 네, 저는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여전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만 젊은 것이 아니라 원외 인사였고 좀 파격적인 것이 있었고 또 우리 정치의 그 세대 교체, 시대 교체라는 면에서 좀 바람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당 야당을 떠나서 좀 이 대표가 선전하기를 사실 바라고 응원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현상과는 또 다르게 이준석 대표 본인에 대해서는 좀 몇 가지 실책을 많이 하셨죠. 예. 뭐 여성가족부, 뭐 통일부 이런 것을 당론도 아닌데 대표가 독단적으로 폐지하자고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 대한민국 정부기관을 그렇게 쉽게 폐지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즉흥적이고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번에 합의 번복한 것도 있고 좀 이렇게 대표로서 조금 더 안정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분이 조금 즉흥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면이 보여서 한편으로는 응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아까 이준석 리스크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민주당으로서는 이준석 대표 체제가 출범할 때 상당히 두려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뭐 최지은 대변인 얘기했습니다만 여가부 폐지 발언에 이어서 통일부 폐지, 송영길 대표의 합의 번복, 이동훈 전 대변인 공작 수사 말하는 거 바로 당 차원에서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게 한 이틀 3일 사이 일어난 일이거든요. 네. 이게 쭉 보면서 네. 이렇게 되면 리더십이 많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런 네. 우려가 당 안팎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지금 민주당의 이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도 수많은 말실수로 인해서 논란이 됐었고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상당 부분 많은 그 정당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한테서 지탄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왜 이렇게 이준석 대표한테만 완벽을 요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당대표로 취임을 하고 이제 한 달 됐습니다. 그 전까지 굉장히 잘 해왔고 이준석 대표가 뭐 지금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예. 원래 또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소통을 되더라도 안 되는 모양을 보여주고 뭔가 강단 있고 자기가 할 말하고 이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당대표까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조들이 일부 유지가 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잘 맞춰가야 되는 것이지 사실 10년 사귄 이 남녀 사이에도 부부가 되면 팀이 되면 또 싸우고 그러는 것인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들어온 지 한 달 됐습니다. 당연히 당내에서는 이런저런 어떤 이 합의 과정, 네. 맞춰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저는 그 과도기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이준석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이준석 대표의 어떤 역량이라든 이런 것들이 민주당한테 훨씬 더 리스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윤희숙 의원이 좀 과도하게 비판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던데요.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경제 철학이 뚜렷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 소위 이제 우파 경제학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그 정책 기조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정치인으로서 소신을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이 합의가 번복됐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저희 이제 당론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보다는 이번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한테 두텁게 지원하자가 사실상 저희 당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론을 만약에 좀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충분한 합의가 있어야 됐다. 아니면 합의가 없었더라도 만약에 이걸 던져서 우리가 승기를 가져올 수 있으면 할 필요가 있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가덕도 신공항 관련돼서 그래요? 민주당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반대를 하다가 가덕도 플러스 알파로 그 해저터널 얘기하면서 사실상 아젠다를 이쪽으로 쑥 가져와 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당론을 번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치적인 전략으로 보면 더 좋았던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유효한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합의도 지금 뭐 뚜렷하게 없었고 예. 결과도 그냥저냥해서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예. 자, 어쨌든 송영길 대표는 이 대표하고 합의 뭐 나중에 번복했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 상황에서 송 대표는 좀 얻을 게 많았다. 지지자들로부터 박수도 받았고 오랜만에. 근데 어쨌든 홍남기 부총리가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당론으로 정한 상태에서 홍남기 부총리 의지를 못 꺾으면 이 당론으로 정한 거 후폭풍으로 날아올 가능성도 있는데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일단 이제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이제 합의를 한 다음에 번복한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합의를 하고 바로 양 대변인, 특히 황보승희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합의한 것은 뭐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취조로 바로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00분 있다가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내부를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합의를 했는데 바로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김기현 원내대표에서 반대한다라는 의사를 표시했고 특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준석 대표가 비싼 수업료를 내고 있다. 뭐 이번에 좋은 경험해서 뭐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뭐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저는 이런 것을 들으면서 마치 선생님이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나 초등학생한테 너 이번에 잘 몰라서 야단 들었으니까 앞으로 잘해 뭐 이렇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도 민주당 안에서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그 정책이라든지 그 논리에 대한 비판과 반박이지 뭐 너는 애니까 애 취급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아주 오래된 그 연공서열과 같은 문화가 이준석 대표를 흔들고 애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계가 보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듣고요. 그 다음 뒤에 말할 거는 그 다음에 이야기해 주세요. 다시 지금 그러면 김 비대위원에게. 뭐 조선일보에서도 또 사설로 엄청 비판했더라고요, 이 대표를. 그래서 지금 최지은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대표 흔들기 플러스 대표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여의도바닥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이준석 대표가 길들인다고 길들여지겠습니까? 그분 제가 아는 이준석은 뭐 길들인다고 해서 길들여질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유연하게 대처를 해나가는 방식들을 알게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최지은 대변인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제 뭐 너무 어리게 취급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민주당도 그렇지만 저희 당도 당대표한테 비난 이렇게 하지 사실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다. 정말 애정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했던 적이 언제 있었나 싶어요. 지금 송영길 대표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송영길 대표님 이렇게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단 한 번도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거나 유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국민의힘 분위기는 약간 신구가 조화돼서 오히려 같이 큰 배를 이끌어가는 느낌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진 대변인 아까 하려고 하던 얘기 계속하세요. 네, 아니 뭐 사실 지금 뭐 이준석 대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4차 대유행이 지금 진행된 상황에서 좀 신속한 대책이 필요한데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위로금 형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는지 야당에서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거는 국민은 힘든데 국힘은 분열을 하고 있냐라는 안 좋은 그런 시그널을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거는 야당 내부에서 국민들께 좀 석고대죄해야 되는 사안이다. 이런 생각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홍남기 부총리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홍 부총리님도 지금 이렇게까지 이렇게 추경을 뭐 전 국민으로 하는 것 그리고 추가 증세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우리가 더 좀 치열하게 논쟁을 할 필요가 있고 지금은 우리가 지금 4차 대유행이 훨씬 더 심해진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이 논의를 다시 하는 것이고 저는 뭐 이게 뭐 선별적이다 보편적이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좀 더 많은 금액을 우리가 국민들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양호한데 개인 부채 그리고 기업 부채가 훨씬 더 많이 빨리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가 빚을 지지 않아서 국민이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부총리가 뭐 국가 빚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 때인가 지금은 아주 위급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홍 부총리 스탠스 아쉽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는데 윤 전 총장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선택해서 국민의힘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네. 인지도하고 지지도가 너무 낮는 거 아니냐. 네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윤석열 후보의 대체자, 대체제 그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우리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의 사례들을 보면 굉장히 낮은 지지도와 이 인지도 뭐 인지도는 아니었죠. 낮은 지지도에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대선에 승리한 케이스들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속단하긴 좀 이르지만 다만 이제 뭐 대체제냐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대체제보다는 보완제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주는 시그널이 있지 않습니까? 상징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한테서 실망한 국민들이 있었고 그 국민들의 어쨌든 이 뭔가 분노의 마음을 어루만져줬던 그 두 사람이 사실상 이런 반 문재인 전선을 형성하는 이 어떤 보완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대체제다 뭐 해가지고 둘이 뭐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윤석열 총장이 좀 부족한 것을 이제 최재형 그 원장이 좀 이렇게 메꿔주는 방식으로 야권의 파괴 전체를 크게 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여당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야당 입당 거기다가 뭐 정권 교체 발언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아니 반 문재인이시면은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임명을 받으셨으며 그때 왜 처음부터 시작을 하셨으며 여태까지 우리 문재인 정부와 함께 일을 하셨던 분이 지금 뭐 반 문재인이다 이거는 본인도 그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아니, 겪어봐야 아는 것도 있는 거죠. 네. 겪어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재형 이 분이 뭐 입당을 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저는 이게 앞으로 대선에서 큰 판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과거에 우리가 반기문 총장에게도 굉장히 열광했지만은 어느 순간 그 거품이 확 빠졌거든요. 지금 저는 윤석열 후보가 거품이 빠지고 있어서 그 거품이 이제 최재형 후보한테 간다고 해도 사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조금씩 지지율을 올린 것이 아니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면은 결국은 국민의힘의 내부 후보들이 출마할 때까지 이분들이 뭐 페이스메이커 역할만 하시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쏘시개. 근데 뭐 그게 설령 불쏘시개라고 하더라도 반기문이란다. 저기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그렇고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고 정권 교체를 한다 그러면 뭐든지 다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후보가 되더라도 두 분의 역할들은 충분히 다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기문 총장이랑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반기문 총장은 결국 제3지대에 남아있잖아요. 남았다가 사실상 잘 안 됐었잖아요. 근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윤석열 총장이랑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입당을 하면서 정당 내에서 진영을 꾸리려는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결정이 굉장히 빠르고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부족하다고 이 비판받는 부분이 바로 전원 정치 아니겠습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가 출마 준비를 하면서 자기는 대변인 안 두겠다, 공보 보좌관만 두겠다 해가지고 본인 직접 소통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줬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반기문 총장이랑도 완전히 다르고요. 윤석열 총장이랑 좀 색깔이 달라서 전 전체적으로는 이 야권의 파해를 크게 하는데 더 큰 역할들을 해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 총장이랑 윤 전 총장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아직 윤 전 총장이 제3지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입당한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재현 민주당 국제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